대형 평수의 경우 매매 가격이 100억 원을 넘는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 국내 최고가로 꼽히는 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윗집에 올라가 길이 30cm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면서 아이들까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내리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한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 언론이 보도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이 시작된 건 이 씨가 이사 온 뒤인 2021년부터 이 씨는 위층에서 쿵쿵 발소리가 들려 가족이 힘들어한다며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 항의하고 조용히 해달라는 메모지도 윗집 현관 앞에 붙였다고 합니다. 직접 위층에 올라가 항의한 횟수만 5차례 이상. 아이 둘을 키우는 윗집은 그때마다 사과하면서 안방과 창고를 제외한 집 곳곳에 2.3cm 두께의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깔고 온 가족이 슬리퍼를 신고 까치발을 들고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 아침 6시 50분쯤 이 씨는 고함을 지르며 윗집 문을 쾅쾅 두드렸고 욕설을 퍼부으며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며 사람 우습게 본다,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소리쳐 집에 있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집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씨가 입주하기 전까지 2년여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전혀 없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말해도 통하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아내가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유산됐다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에서 층간소음으로 아이를 잃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일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에 홀로 입주한 A씨. 평일에는 출퇴근을 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입주한 지 2주쯤 된 지난달 14일 밤 누군가 현관문을 흔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래층에 사는 부부가 층간소음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쿵쿵거리지 마세요 라고 고함을 막 크게 질러요. 제가 했던 소리가 저 지금 여기 혼자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상대 쪽에서 쿵쿵거리지 말라고 온갖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해요.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관문을 열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간 A씨. 아래층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퍼붓다 돌아갔습니다. 이후 A씨는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집에 들어서기 전 현관문 앞에 찍힌 누군가의 발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 소행이라고 직감한 A씨가 현관 출입 기록을 뒤져봤더니 아래층 여성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 배를 누르면 요즘 인터컴은 다 저장이 돼요. 그 화면이. 그래서 그 인터컴 내에 있는 얼굴 사진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며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둘이 있던 지난 7일 밤 갑자기 복도에 불이 켜지더니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 여자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A씨와 당시 찾아왔던 어머니는 증거 확보를 위해 현관문 앞에 CCTV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실제로 집 앞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온 힘을 실어서 발로 차잖아요. 그럼 막 집이 막 떠나갈 듯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도 아래층 여성은 20차례에 걸쳐 A씨의 현관을 걷어차고 돌아갔습니다. 곧장 경찰에 신고한 A씨. 출동한 경찰에게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던 여성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인정을 하고 A씨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발길질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안 했잖아. 안 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이랑 확실히 있고요. 아래층 여성은 당시 경찰에게 이제 현관문을 발로 차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아래층 여성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 마스크를 쓴 여성이 나타나 손에 든 휴지로 자전거 손잡이를 닦습니다. 한참을 자전거 앞에서 서성이던 여성은 뒤늦게 문 위에 달린 CCTV를 발견하고 놀라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집주인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놀랍게도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이 집 아래층에 사는 주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분비물을 자전거에 묻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여성은 현관문 앞에 있던 자전거 2대 가운데 아이의 자전거 손잡이에만 분비물을 묻혔습니다. 이웃 간에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바로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아래 윗집이 1년 반 동안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2주 전에는 위층 현관문 앞에 기름이 뿌려지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도 코로나에 지금 전혀 생각도 못했죠. 이게 뭐 하는 행동이지? 몇 번을 다시 돌려봤어요. 갑자기 좀 소름 끼치고 무섭긴 하더라고요. 취재진과 만난 아래층 주민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후회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층간소음에 갈등을 겪고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에 돌이 안 된 어린 자녀가 코로나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홧김에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특수상해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감염병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